터키가 자주포를 수출하거나 탱크를 수출해도 결국엔 한국제 엔진이나 한국제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터키의 약점이고 우리는 이걸 좀 공략하면 이제 경쟁에서 앞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위사업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대단한 게 무기 국산화율이 높아요. 거의 모든 무기들을 국산화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프랑스다. 그럼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제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고 어떤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까 한국 세계 방산에서 10위권이라고 9에서 10위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라이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겨내야 되는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한 방위사업 혹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위사업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대단한 게 미국, 그다음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무기 국산화율이 높아요. 거의 모든 무기들을 국산화합니다. 거기는 핵미사일부터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탱크, 장갑차 이런 거 다 국산화해가지고 모든 것을 토탈 솔루션이 되는데 한국이 아직까지 몇 가지 지금 이제 국산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부품 단위에서라든가 아니면 체계 단위에서. 요게 아직 프랑스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젠가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은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에 다는 뭐 핵심 부품들, 미사일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산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프랑스다. 이렇게 사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은 우리랑 정반대인데 매출액은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인구가 작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사실 한국군보다 규모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이 수출 중심 방위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냥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 탱크, 뭐 자주포, 전투기, 구담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통째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뭐 사격 통제 장비, 뭐 컴퓨터 아니면 미사일 이런 것들을 부품 단위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잘 팔려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통합을 잘해줘요. 뭐 구소련 비행기에다가 이스라엘제 미사일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요게 특기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플랫폼이 부족해가지고 그건 약간 중소기업 특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이스라엘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터키를 마지막으로 지적해. 터키가 몇 위 정도 돼요? 터키가 12, 13이 되는데 와, 터키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후진국 느낌이 있는데 터키가 방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왜 위협이냐면 터키가 인구가 많고 방위사업을 이제 좀 전면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국가의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좀 약간 인센티브가 있어요. 같은 그 이슬람 국가니까. 여기다 플러스 한국이 좀 약한 부분이 터키가 강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드론 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투에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 정찰용 드론, 공격용 드론이 뭐 바이락타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20개국, 30개국 이상에 수출되는데 한국은 사실 드론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요거에서 사실 그 굉장히 터키가 위험한데, 다만 터키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방위 사업이 뭐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발전된 그 기반으로 우리 방위 사업 기술이 발전됐는데, 터키는 방위 사업이 이걸 주도로 해가니까 핵심 기술에 대한 그게 부족해요. 터키가 자주포를 수출하거나 탱크를 수출해도 결국엔 한국제 엔진이나 한국제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터키의 약점이고 우리는 이걸 좀 공략하면 이제 경쟁에서 앞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폴란드, 호주, UAE 등 대형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속적으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좀 뭘까요? 아무래도 한국 방산에 다른 나라들이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납기 일정 준수. 우리가 당장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배달해줘.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혼자서는 사실 되는 게 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산 무기 중에서 해외 부품들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부품 공급사가 공급을 좀 중단하면 이제 가동이 중단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은 바가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 중에 FA-50 GF라는 경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드는데 여기 핵심 부품 엔진 쪽 관련된 핵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배달이 좀 늦어가지고 이 폴란드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납기 빠르다고 했었는데 얘도 부품도 없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구하고 이제 현지 생산부터 구하고 이렇게 좀 그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이 가동률이 80% 이상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산 부품 사용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부품 공급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데 엠바고가 방위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엠바고가 특정 국가들은 정말
무기를 샀다는 사실조차 그래서 말하기 엠바고라는 싫어요. 말이 이제 이 언론 노출되는 거 시점 이전에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엠바고라는 건 사실 원래는 노출 시점을 정해주고 이전까지 말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국가들은 영원히 발설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취재했다고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SNS 취재를 하다가 어디 중동 어떤 국가의 파일럿이 야 한국산 무기 좋다 따봉 이러면서 이제 인증샷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기사를 쓰니까 기사를 내려달래요. 아 우리가 뭐 보도한 것도 아닌데 그 규정에 한국어로 된 한국 뉴스 이런 게 한국 사람이 뭔가 보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따봉한 그 비행기 조종사는 이제 그냥 조종사가 아니라 좀 높으신 그 왕족 이런 분이어서 마음대로 했는데 우리는 그걸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까다로워서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업체들 그 방산업체들 공시할 때 금액만 나와 있고 어디 팔았고 뭘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없는 이상한 공시들이 있어요. 이게 딴 업체에서는 사실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사실. 근데 국내 보안은 그렇게 아주 일부 특수 무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공개해 주는데 해외 쪽에서는 아 이걸 왜 공개 안 하지 싶은 것들은 좀 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사실 저희가 저한테 하는 말인데 너무 이제 수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 업체들 간에 이제 경쟁도 중요하지만 그 협력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국의 무기 개발 특징이 뭐냐면 원래 정부 주도로 시작해가지고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있고 이게 국방부 소속에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이 뭐 K2 전차, K9 자주포, 뭐 장보고 3 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지적재산권이 거기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체들은 뭐냐? 업체들은 제작업체, 협력업체로 그 사람들이 이제 준 기술로 만드는 개념. 그러니까 국가주도 개발된 제품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켰냐면 아까 전에 천궁2가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비싼 거다 이랬는데 천궁2의 그 구성을 보시면 LIG 넥슨이 통제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을 만드는데 거기 핵심인 대공 레이더는 하나시스템이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시스템과 LIG 넥슨은 원래 굉장히 경쟁 관계가 심하거든요. 다른 사업에서는 엄청 경쟁하는데 여기는 또 돈 버는 사업에서는 같이 협력해야 되고 근데 이 협력 과정 중에서 이제 협의가 좀 잘못되면 좀 이걸 분쟁이 생기고 하는데 요러고 맨날 싸우는 업체들이 어느 날에는 이제 같은 배를 사야 되고 요런 상황들을 좀 잘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해야 되고 최근에 일어난 그 KDDX 제가 좀 이야기했던 그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을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거의 해결되는 분위기지만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 이 KDDX라는 게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수출 그 가능성이 유망한 괜찮은 전투함인데 설계가 괜찮으면 뭐예요? 이게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전력화가 돼야지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누가 만들었지 이걸로 분쟁이 심해지니까 이게 2년, 3년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수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늦어지고 우리나라 군의 전력화도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른 수출 증가 속에서 우리 방산기업들이 놓칠 수 있는 또 리스크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폴란드 수출에서 좀 고생했던 게 이제 수출 금융 요 문제인데 무기는 사실 빚내서 수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융자도 우리가 줘가지고 그 사는 국가한테 제공하는 게 많은데 다른 산업에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지 돈대로 사는 것도 아까운데 우리가 대출도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사용 수명이 길기 때문에 국가 간의 특수관계를 만드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형 무기 사업을 우리가 수출할 때 금융 같은 것도 제도를 해주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수주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수출 금액이 적어서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좀 고생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그 금액 자체를 뻥튀기 한 식으로 일단 넘어갔는데 근본적으로 선진국들이 수출 금융 내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따라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보완입니다. 지금 K방산의 그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 성능, 뭐 엄청 발전된 기술 이런 게 아니고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남들이 안 만든 무기, 그 다음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 요것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수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방산 수출 대상국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국가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게 북한과도 친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무기를 팔아줘야 돼?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언급은 좀 곤란한데 동남아 국가 중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친한 국가가 북한과도 친해요. 그런데 방산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미국이 쓰고 있는 방식처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방산 수출할 때 무기의 주요 부분에 블랙박스를 시키다 보안 처리를 해요. 기밀 유출이 되는지 검사를 하고,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많아지니까 무기의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거 막는 보안 처리 같은 것도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산은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고 성능이나 아니면 초첨단 하이테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소홀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갖춰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단순한 그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T-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하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항법 장비를 미국에서 이제 기술로 갖거나 이래서 각자 우리나라 그 핵심 방산 수출품 중에 미국 기술이나 기술 제휴가 들어간 게 많아요. 근데 기술 제휴가 들어갔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 수출 규제가 가능해요. 이 나라한테는 팔지 마 이러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KF-21 같은 경우에 엔진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F414 엔진인데 그 미국이 과거에도 이 엔진을 이제 스웨덴에 팔았을 때 스웨덴에 엔진을 팔아놓고 스웨덴이 미국산 전투기랑 경쟁을 붙이려고 하니까 엔진 수출성이 안 되죠. 이렇게 강짜를 내놓은 게 몰래 내놓다가 이제 위키리크스라 해가지고 이게 기밀 유출 폭로됐을 때 폭로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아직 핵심 기술 의존하고 있는 걸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요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형 계약 이후 AS, 아까 이제 무기 산업에서 AS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성능 업그레이드 할 때 사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네, 먼저 말씀드린 게 한국군이 좀 단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단점이 뭐였냐면 한번 사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항상 이야기한 게 이제 수출 그 우리나라 뭐 자동차도 국내 그 내수용품이랑 수출품이랑 옵션 차이가 있다. 왜 수출품이 좋나 이런 논란이 사실 무기에도 그렇죠. 있거든요. 음식료에서도 뭐 양이 뭐 다르고 뭐 들어가는 그렇죠. 뭐 라면이랑 이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무기에도 있어요. 한국군이 사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지금까지 잘 두지 않다가 이제 막 관심을 두기 시작한 단계라 가지고 이 업그레이드를 한국군이 먼저 진행하거나 먼저 실행해야지 수출 국가들한테 이게 메리트가 되고 그나마 다행히 지금까지 몇몇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국가가 업그레이드 해준 거 한국군이 혜택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좋게 풀린 거 맞는데 앞으로는 한국군도 우리 방산이 잘 되고 이제 우리 전력 증강도 되려면 지금 만들어진 무기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아야 되고 다행히 최근에 들어가 있는 뭐 K2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업그레이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 두 번째로 공급망 확보, 부품 국산 이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이제 여러 번 강조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부품 국산화나 공급망 부분이 재미없고 인기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있어 보이는 탱크 만드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만든 탱크의 내실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좀 부족하고 투자하시는 분도 이거 부품 국산화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부품 국산화 되면서 단순히 이제 무역 수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수출을 못하는 국가한테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K9 자주포 엔진이 이제 원래 엔진이 그 MTU라고 독일산 엔진인데 이게 수출 규제가 있어서 아랍 국가에 팔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엔진을 이제 국산화하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그 테스트를 하고 이집트에서 이제 K9 자주포를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이 이런 뉴스들을 좀 보시면 이게 한국 방산의 성장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요건 조금 더 너무 군사적인 거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성과 기반 군수라는 PBL 21세기형 유지 관리 시스템 요게 아직 한국은 걸음만 당긴데 이게 정착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나 이런 거에 만약에 수출했을 때 부품 같은 건 뭐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는데 무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무기는 예비 부품 같은 걸 막 쌓아두고 그 업체들 그 군대가 정비를 하는 능력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무기를 팔면서 유지 정비하는 솔루션까지 그러니까 뭐 솔루션에는 부품도 공급해주고 재고도 관리해주고 정비도 도와주고 이런 것까지 토탈 패키지로 받은 신개념 유지 보수 체계가 PBL이라는 게 이제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아직 한국은 몇 군데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가동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여기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제 전투기 PBL을 하기 시작하면 그 PBL 비용이 무기 구매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 5년에 한 번씩 20년 정도 하면 거의 무기 그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고구마 가치 때문에 요새 방산들 관련된 것 중에 이제 미국 MRO 사업 이런 것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 MRO가 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탱크, 비행기, 전투기에도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이제 발전해야 된다. 요거를 좀 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방산 수출이 되는 게 방산 기업에는 굉장히 좋겠지만 국내 방위력 강화에 미칠 또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먼저 긍정적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청공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SA 약간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전문 용어니까 넘어가는데 수동식 유상배 레이더라고 약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성비를 맞춘다고 레이더를 뭐 특정 레이더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A사 레이더 그러니까 능동 유상배 레이더라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중동 수출하면서 중동 국가가 야 그거 돈 내가 내줄게 이러면서 이제 A사 레이더를 업그레이드된 천공 레이더를 그 국가에 공급해주고 우리나라 지금 공군한테는 그 개발비를 아끼고 그 장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돼서 이제 곧 개량된 레이더가 한국군에도 배치가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선순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 수출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사례도 있어요. 납기가 중요하고 우리가 납기가 경쟁력이다 보니까 우리 지켜야 되니까. 납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래 한국 공군이나 육군에 공급해줘야 될 무기를 해외 국가한테 먼저 주고 한국군은 좀 기다려라 이러면서 수출된 것들이 있어요. FA-50이나 K9 자주포나 이런 것들 경우에는 사실 그 전력 공백에 대해서 이제 업체의 수출을 위해서 전력 공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이제 앞으로는 규정을 세워가지고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까 아니면 이제 전력 공백이 된 만큼 우리 군한테 어떠한 보상을 줘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는 또 무기 수출은 이제 일반적인 사기업처럼 이제 그런 경제적 이익 그걸 넘어서 외교 안보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방산이다 보니까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 나라의 무기를 수입한다는 거는 외교 안보를 그 나라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모든 시스템이 종속되어 버리면 그 바꿔끼거나 갈아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꿔간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외교 관계나 이런 거 국제 정치에서 그 나라 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뭐 적대국한테 팔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적대국한테 팔게 되거나 아니면 원래는 우방국이었다가 적대국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때 이걸 그 역사 속 사례를 찾아보면 아르헨티나랑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1982년에 붙은 적이 있었어요. 둘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어가지고 뭐 아르헨티나에 영국제 장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작동이 돼야 돼가지고 그 영국은 미국을 꼬셔가지고 아르헨티나 무기들이 작동되지 않거나 그 작동 정보를 몰래 빼나가도 미국한테 요청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수출한 친한 친구에다가 적이 되면 그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 가진 의미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제 정치나 이제 국제 외교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성장했다는 거는 우리도 지금 방산 수출을 통해서 혹은 무기를 통해서 그 전 세계적인 이제 국제 정치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신 책이 또 K 방산에 투자하라. 여기 또 부재가 마지막 남은 투자 기회. 트럼프 2기 방산은 돈이 모인다라서 미국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자 그럼 최근 미국의 전략적인 고립주의, 우선주의로 파병된 군인들의 철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K 방산 수요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기회와 제약 둘 다 있고 그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나 이거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해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힘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 수요랑 재무장의 수요가 있고 그 수요들이 우리나라 방산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옆 나라가 이제 국제 정치나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 뭐 국경 분쟁 이런 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역 분쟁이 많아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뿐에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 그래서 미국의 그 불개입주의나 이런 그 미군 철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가 훨씬 더 상상 외의 행동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다수설은 아니에요. 이게 소수설인데 미국이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국방비를 줄이고 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기 원래 우방국들한테 무기 도입이라든가 국방력 성장을 억제시키면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이런 미국과 적대했던 국가들이 힘이 커지고 미국은 그 힘이 커진 국가들이랑 연대를 하면 아무리 얘들이 이렇게 또 찍어 눌러도 이제 큰 나라들이 빅딜러 해가지고 찍어 누를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다수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소수의 설이 미국 전문가들이나 저랑 교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사실 트럼프가 유럽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자신들의 동맹국한테 어떤 대접을 하는가, 어떤 요구를 하는가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과의 방산협력 우리에게 기회인가요, 제약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K방산이 성장됐을 때 미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 불가결을 했습니다. 지금 T-50 훈련기라든가 K-1 전차, 뭐 많은 무기들이 미국이 설계를 도와주거나 기술 협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반대로 미국이 기술력을 많이 부르거나 로열티를 많이 부르거나 아니면 뭐 기술 이전 제약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한 사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동 개발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스크 감소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 이런 거에 대한 이득을 갖출 수 있었는데, IP를 의존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외국에 단순히 이제 수출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수출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KF-21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많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KF-21에 사용된 무장들이 지금 원래 미국제 무장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제 전투기에 당연히 미국제 무장을 장착하고 있겠죠. 그거를 같이 장착하려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없다는 거는 거의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답신이 몇 년씩 걸리고, 얘들이 할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만나자는 킥오프 회의, 아 그래 내년에 만나자 하고, 이제 내년에 만나자고 하면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이 농담에 진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제 무기 쓰지, 좀 국산을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는 명백하게 이제 알고 그 베이스에서 협상을 하되, 미국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산화라든가 기술 독립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 건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미국엔 군대마다 장관이 있어요. 미 해군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의 하나오션을 딱 집어서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이런 게 아주 좋은 사례다. 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업체가 이제 미국 조선소를 사가지고 이제 다시 리노베이션하는 거 좋다. 이렇게 칭찬해서 아주 좋은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건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운용돼야 된다, 이런 제한 가진 법들이 수정 발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 한국이 미국 군함 군조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꾸자, 이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공화당 지역구 유타주예요. 유타 특징이 뭐냐? 바다가 없어요. 아무리 공화당이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도 이제 그 조선 산업에 끼고 있는 그 지역구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게 쉽게 허락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미국의 지금 조선 산업이 망했다 했는데 조선 산업의 수주가 망했지 조선 산업의 로비력이 망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미국 조선 산업 그 조선협회 대표가 뭐 칼럼 같은 기도해서 조선소를 외국에 내어주는 건 주권을 내어주는 것 같다. 약간 우리나라 공익각고 같은 그런 멘트로 진짜 우리나라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데 왜 외국에서 건조하느냐, 이런 비판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플러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단순히 커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미국 기준에 맞춰서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선급 규정 같은 거를 이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이나 제작하고 건조할 때서 미국의 보안 규정을 맞춰야 됩니다. 사이버 보안, 이념 보안, 아니면 이제 적을 공격을 하나부터 막을 수 있는, 뭐 한때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조선소를 왔다 갔는데 이쪽이 방어력이 부족하고 뭐 대공 방어막이 없어, 뭐 이렇게 불편한 해군 관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보다 먼저 그 미국 군함을 건조한 나라가 이탈리아가 있는데, 현재 이탈리아가 현지 법인사여 가지고 이탈리아 설계를 미국 군함에 맞춰 바꿔서 건조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가격도 올라가고. 왜냐면 이탈리아도 배 잘 만들거든요. 기술력도 있어요. 선진국이고. 그런데 왜냐면 이 요트도 잘 만들고 해가지고 조선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배를 만드는 걸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탈리아 업체한테 야, 미국 군함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해군이 그냥 뭐 급하니까 아무거나 만들어줘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계안을 가지고 이탈리아 군함을 그 설계를 받아도 요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는 게 이 기존에 있는 도면보다 수정도면 이야기가 더 많거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많고, 미국 조선소도에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조선 인력도 교육한 게 오죽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계는 많으나 결정적인 그 우리가 기대 가짐이 있죠. 이제 미국이 중국이랑 붙으려면 해군력을 건설해야 되고, 그렇죠. 미국 해군의 조선 산업으로는 절대 안 된다. 요건 사실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나 네. 제가 이번에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이제 독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김작가 TV를 보고 오시는 결정권자 하신 분들한테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소형 함정, 드론 함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미 협력을 좀 고려해야 될 때가 있어요. 팔란티어 아시죠? 네. 팔란티어 엄청 유명한데 이 팔란티어가 HD 현대중공업이랑 협업하고 있는 것도 혹시 아세요? 오,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팔란티어랑 HD 현대중공업이 무인 전투함정 테네브레스라는 걸 공동 설계하고 있는데 네. HD 현대중공업이 설계한 무인 함정에다가 AI는 팔란티어 AI를 넣는 거예요. 요게 일종의 그 유령 함대라 해가지고 드론 공격 보트로 이제 중국 함선을 상대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안두리를 형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 요 둘이가 그 현대조선에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요게 아직까지는 이제 당장 미국이 살 건 아니지만 네. 이런 협력 사례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제가 앞으로 요것 때문에 많이 이제 김작가 TV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당장 크고 그러니까 10,000톤짜리 몇억 원짜리 그 배를 당장 못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 미국 배를 우리가 건조를 못한다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신형 무기부터 기존에 없던 신개념 무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국 배의 규정이나 이런 게 좀 적을 거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갈 수 있는 게 많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신무기에 대한 협력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 나가면 이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될 수도 있고 한국 방위 사업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